여기다 하는 게 더 낫나? 네. 자, 볼게요. 여기는 그냥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언제적 작품이냐면은, 개화기 때, 가사라고 생각하면, 민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리랑 타령이 되는 거고, 본조 아리랑 되어 있는데, 그 아리랑 종류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이 본조 아리랑에서는 당시 있던 시대상, 이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씨, 흥성대원군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민씨, 그리고 보통 이제 민비라고 얘기를 하죠? 명성황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신고산이 우르르 되어 있는데, 요건 옛날에 아저씨들이 목욕탕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신고산 타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면은 가와 나의 공통점, 그리고 보기와 관련된 가 1, 2연을 이해한 내용으로. 자, 박스 나왔죠? 박스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얘도 읽어가면서 푸는 거다. 3번 문제도요. 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의 각 연을 설명한 내용. 자, 걸치기 문제가 지금 4번하고 2번이 있네요. 자, 4번 박스 읽고 2번 박스도 읽고 한꺼번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박스 먼저 볼게요. 민요의 사설을 장례 언술과 장의 언술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 개념 나왔죠? 장례 언술, 장의 언술. 장례 언술은 설정된 상황 안에 존재하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상황, 심리를 털어놓는 서술 방식이라면, 장의 언술은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듯 외부 상황을 전달하는 서술 방식에 해당한다. 개념 나와있네. 따라서 장례 언술의 주된 내용은 화자가 스스로 당면하고 있거나 직접 관여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고, 장의 언술의 주된 내용은 화자가 관찰 대상과 거리를 두며 살펴보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즉, 제시된 상황에 얽매여 있을 때에는 장례 언술을,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는 장의 언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장례 언술과 장의 언술. 자, 그 다음에 2번 박스도 봐야 되겠죠? 민씨 가문의 사람이 명성황후가 살해된 지 5년 후인 1900년. 뭐 명성황후가 뭐 잘한 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치? 근데 한나라의 왕비를 일본 깡패놈들이 죽이게 수 있었다는 것은 국치죠, 국치. 나라의 치욕이기도 합니다. 고종 이희는 충성을 바치다 먼저 떠난 신하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의 중구, 즉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지었다. 처음에는 을미사변과 가보년에 순직한 신하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올렸고, 추후 임모불란과 갑심정변의 순의, 사절한 문신들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장충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새로 조직한 신식 군대가 군악을 연주하며 조총을 쏘았다. 국권을 상실한 후 장충단은 결국 일제의 지시에 의해 폐사되고 만다. 가의 장충단은 장충단을 말하는 것으로 가의 1, 2연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가 작품 본조 아리랑.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면, 자, 사문보죠? 사문보율 갖고 있고 334조 가지고 있네요. 334조, 그쵸? 음소율, 사문보율.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때는 놀다 가서. 자, 후렴구 나와 있습니다. 남산 밑에다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받들어 총만한다. 다른 거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5연 밭은 헐려서 신장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자, 시대상 나와 있죠? 신장로가 뭐냐면 새로 닦은 길이란 뜻이야. 새로 닦은 길. 맑게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읽게나 하는 놈 공동산 간다. 이 공동산, 이게 뭐 탄광이나 광산, 광촌 뭐 이렇게 되겠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복과 활동이니까 아리랑이었고요.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보자. A, B 지금 우리가 봤죠? 이게 걸치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해도 되고 한 번에 안 될 때는 뭐 나눠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맞게끔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만 봐주면 될 것 같아. 뭐 나는 그냥 한 번 다 볼게요, 그냥. 자, A는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상황을 나열하여 변화하는 현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B,
B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며 의미를 강조하여 화자가 염원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건가요? 염원? 풍년. 그렇잖아. 그치? 이거 긍정적인 거잖아. 그 다음에 A는 예, 맞죠? 변화하는 상황. 좋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우리가 제낄 수 있겠네요. 염원은 상황이에요. 풍년. 긍정적인 거잖아. 아닌가? 자, 모르면은 그냥 보류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제껴지지가 않으면 그냥 그거 갖다가 더 길게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수능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점수 따는 겁니다. 그치? 이 지문 갖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갖춰져 있는 스킬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답만 찾아내면 되거든. 자, 어디 보자. 그러면 문제 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조선의 임금이 이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에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에는 충성을 바치다 죽음을 맞이한 신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투영되어 있군. 그런가? 두 번째, 명성황후가 민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에 민씨의 팔촌이 되려면 하는 임금의 외척들이 임금의 친족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근데 이 문제가 살짝 조금 와닿지 않은 게 뭐냐면 정보가 너무 빠져있다. 그쵸? 정보들이 너무 빠져있는데 좀 한국사 근현대에서 좀 했던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내용 맞는 문제이긴 한데, 맞는 선지이긴 한데 좀 정보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EBS의 좀 문제점이지, 그치? 예, 이것저것 좀 많이 좀, 뭐랄까, 문제를 위한 선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부실해. 어쨌든 1900년에 장충단을 지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연의 남산 밑에다 장충단을 짓고 를 통해 이 민요의 가사 형성된 시기의 역사적평이 짐작됩니다. 그 다음에 4. 장충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식 군대가 군악을 연주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연의 군악대 장단은 신식 군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5. 국권을 상실하고 장충단이 폐쇄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연의 받들어 충만한다에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현실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투영. 좋습니다. 그럼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씨 사촌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이 신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투영됐다? 당연히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를 고를 때에는 선지들 사이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 적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번보다 1번이 더 적절하지가 않지. 그치? 이 판단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네? 근데 저 5번 보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장충단이 폐쇄된 역사적 상황. 1번이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그쵸? 이연의 받들어 충만한다에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현실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지. 딴 거를 해야 되는데 장충단 신식 군대 신식 군악입니다. 그쵸?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군대는 뭔가 조금 개혁을 한 것 같은데 이것만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식으로 볼 수 있다. 선제가 연결이 되지. 기준점이. 오케이? 네. 1번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 사이들에서의 적절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져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 신구산 타령. 신구산 우르르르르. 자, 음성상조가 나와 있네요. 줄여서 음상이라고 할게. 함흥차 가는 소리, 함흥차 가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봇집만 산다. 자, 이게 뭐냐면 좀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거든. 원래 구고산 산 이름이야. 고산이라는 산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차역이 하나 만들어져요. 함흥 가는 기차역이 만들어져. 그래서 신구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신구산이 우르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르르는 뭘까? 바로 함흥차 가는 소리, 기차 소리가 되는 거죠. 예. 다시 신고산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보찜만. 반보찜 짐 싸는 거야. 짐 보찜. 근데 반만 되는 보찜. 보통 이 보통이 좀 작죠. 여자들이 좀 싸는 거는 좀 많이 쌀 수가 없으니까. 어랑어랑 어허야 어엄마 디어라 연사연이로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냥 후렴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흥차가 기차예요? 기차 함흥 가는 기차. 다음 어린 아이 밥 달라고 발버둥줄 치는데 영감니는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누나. 네, 그림만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C부분 뿅 3번이었나요? 3번에 3. C는 두 대상의 행동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아 부정적 세태를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C의 두 대상의 행동, 여기 대상이 어린아이 밥 달라고 하는 거랑 발버둥 치는 거 하나랑 영감류 술 먹고 양산도마 하는 거랑 이걸 지금 뭐라고 지금 설명해놨나요? 공통된 요소 안 찾아 없죠? 부정적 세태를 풍자적으로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3번이 확실히 아니게 되겠네. 자, 그러면 4번하고 5번도 확인해보고, 예, 3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정등님을 데리고 산나무를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차를 탈까? 자, 산나무를 갈까? 이 말은 뭐니? 산에 나물 캐러 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D, 3번에 4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상을 병치하여. 그렇죠? 병치는 나라에 뒀다는 얘기. 자, 그럼 산나무를 갈까? 산나무를 갈까는 뭐니? 그 고정이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치? 차 타고 갈까?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두 개의 상을 병치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낸다. 좋습니다. 다시 질문. 바람 많은 세파에, 자, 세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상의 파도가 세파가 되겠죠.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내의 몸.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할까? 이 말 속에는 이 사람 항상 걱정하고 있다. 그죠? 상개굴 큰애기 님 오기만 기다리고 푸릇푸릇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자, 큰애기하고 봄배추하고 공통적인 속성이 있네요. 큰애기는 님 기다리고 있고 봄배추는 봄비 기다리고 있고요.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 곳 없고요.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님 간 곳 없구나.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 대체해놨죠. 그치?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대체해놨고 님이 떠나는 상황을 독수리가 병아리 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3번 5번 자연물의 모습과 인간새의 모습을 나란히 두어 화자가 느끼는 비애를 강화. 좋네. 자, 그래서 아닌 거는 3번이 훨씬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쌤은 3번 앞에 둘 다 틀린 거예요? 공통된 요소 없잖아. 애기가 밥 달라고 발버둥 치는 거하고 영감님이 화산도만 하는 거랑 무슨 관계? 양산도였지? 화산도 아니잖아. 양산도가 뭐예요? 그림 보는 거? 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3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영청진 가시님, 돈 벌면 오고, 공동묘지 가시님, 언제나 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고상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좀 기차역이 나오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화, 그것에 대한 어떤 서글픔, 애상, 그런 걸 노래한 작품이 신고산 타령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전과 달라진 개인적 삶의 양상이 나타나 있다. 그렇고 구체적 공간을 언급하고 해당 공간에 있는 사건 있었죠? 신고산, 구고산, 그 다음에 위, 가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장충단이 있었고 다양한 종교 의미를 사용한 시적 정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자, 뭐뭐를 사용하여 시적 정황의 태도를 드러낸다? 당연한 표현입니다. 당연한 표현. 그러면 다양한 종교 의미인지 아닌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나, 자, 후렴구는 제 끼고, 오나, 구나, 린다, 고, 할까, 몸, 탈까, 을까, 누나, 는데. 다양하게 쓰고 있고, 그러면 가를 볼까요? 와, 요, 난다, 님, 은, 간다, 가코, 네, 고 역시 다양하게 범위 쓰고 있다. 그래서 1번에 3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요. 초월적 세계에서의 삶을 떠올리고 띠리리 이거 없었다. 방금 우리 신고산이 우르르 봤는데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떠나는 게 뭐예요? 떠나기 전의 상황과 떠나는 상황 요거를 지금 병치했다고 보면 되겠죠. 5번 각 연의 상황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특정한 상황을 느끼는 정수를 씁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4번. 질문 안 계시면은 2번 했고요. 3번도 했고요. 4번 하면 되겠네. 가와 나의 연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 장례원술과 장의원수 요 개념이었고요. 1번 가의 6년은 화자가 말게나 하는 놈, 읽게나 하는 놈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거리를 두며 드러나는 점에서
장애 원소를 선택한 것이겠고, 자, 장애 원소를 뭐였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관찰해서 전해준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예, 상황 밖에 존재하자 혼잣말하도 외부 상황을 전달한다. 그쵸? 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가해 10년은 이미 나를 버리고 가시는 상황을 언급하며 화자 자신의 처지와 심리를 털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 원소를 맞고, 나의 1년은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신고산 함흥차의 모습과 구고산 큰애기의 행동을 관찰하여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애원소. 그렇고요. 나의 9년은 바람 많은 세파나 걱정 구름에 얽매여 지내는 나의 당면한 상황과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원소. 그치? 자기 이야기니까. 5번, 나의 12년은 화자가 불영청진 가신님이나 공동묘지 가신님을 기다리는 인물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장애원술. 이거는 자기 이야기인가요? 언제 잠깐 보자. 맨 끝에를 불영 가신님 돈면 오고 공동묘지가 언제? 이건 좀 자기 이야기잖아 지금, 그치? 예. 다른 사람 관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례원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원술 선택 땡. 답은 5번. 질문 안 계시나요? 네.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해봅시다. 고정훈씨가 11 김창엽의 산민이 아니구나. 이달의 습수요. 이달은 허균의 스승이고, 예. 이달의 제자들 보면은 뭐냐, 양반도 있었고 중인계급도 있었고 서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 배우러 오는 사람 다 받아줬고, 그래서 허균이가 어릴 때 그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뭐 홍길동을 쓰면은 서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네. 습수요라는 말은 뭐냐면 이삭줍기 노래란 뜻이에요. 이삭줍기, 습수, 이삭줍기, 요는 노래. 김창엽 산미, 산미란 말은 산에 사는 백성.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자, 문제. 관하의 공통점. 포인트 문제. 기억과 니은. 자, 보기를 참고해 A. 3번 박스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문제가 3문제밖에 없네요. 조선시대 지식인 작가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한시로 담아냈다. 가와 나의 작가 또한 순박한 향촌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그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에도 예리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형성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자, 나름의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백성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디 보자. 이런 내용이 좀 빠져있긴 했지만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억압하는 부조한 외부 행포에도 예리한 시선,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사실적 형상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A에서 E까지 판단해라. 보겠습니다. 먼저 이달 습수요. 한시 구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개수를 보면 돼. 글자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그 7원시야. 네 줄이네. 절구라고 합니다. 얘는 7원 절구에 해당이 되고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올해는 벼베는 이 솜씨 하도 좋아 한 톨로 남김없이 관청에도 바쳤답니다. 벼 베면 뭐해? 다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치? 자, A는 가남, B는 어떤 이 관아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좀 가정 맹호, 그쵸? 가혹한 정치, 그런 이야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1, 2번을 제낄 수 있을 것 같군요. A에서는 이삭을 주고, 섞여있다. 에이씨, 미안. 선제를 먼저 좀 파악해야 되니까 다 봐야 되네. 에이씨. 자, 그 다음에 김창엽의 산민 또 바로 보겠습니다. 5원시네, 5원시. 10줄 이상 넘어가면 그냥 무슨 시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5원시에 해당이 되고, 마을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민심이 있다 아직. 그쵸? 인심은 아직 살아있어. 자, 3번에 다 미안 자꾸 이게 좀 섞여있죠. 이게 ABCD가 적어놔야 돼. 근데 인심 살아있음.
바깥어들은 어디 계시오? 아침에 쟁겨 들고 산에 갔다오. 이거 대화체 나오네요. 적어놔야지.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에 서성대누나. 자, 여기까지가 대화체고 밑에는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도 광줄에 못 차지요. 네. 가련할 선, 이곳이 가련하다. 네, 여기 정서 표현 들어가 있고, 이곳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거요? 좋게 하겠지요. 저 너무 평지 가려도 고울 관리 겁이 난다. 여기도 다 대화체군요. 네. 그럼 A, B, C, D 다 봤습니다. 한 번을 보겠습니다. A에서는 이삭을 죽고 D에서는 산밭을 가는 행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이 드러난다. 좋습니다. B에서는 벼베는 솜씨가 하도 좋다고 비꼬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삭 줍는 어린애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고 좋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다시 B에서는 벼베는 솜씨가 하도 좋다고 비꼬는 표현이 있는데 그쵸? 비꼬았죠? 이를 통해 이삭 줍는 어린애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작가의 시선? 글쎄, 나 우선 이거 보여할래요. 이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잘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세 번째, B에서는 벼베는 이와 관창, E에서는 산골짜기에 사는 이와 고울 관리의 관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드러난다? 네, 되죠. 그 다음에 C에서 나그네 위하여 밥성내온 사람에 대한 정보는 D와 E를 통해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궁핍한 가운데 순박한 인정을 잃지 않는 백성들이 모습 아까 얘기했었죠? 네, 인정이 남아있다고. 자, 5번 D에서는 향촌의 상황이 E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저 너머 평지의 상황이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부조리한 횡포에 맞서서 대응하는 백성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나네요. 맞네요? 그러면 아닌 건 2번이 되려나? 맞아요? 의미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 다시 B를 한번 볼까? B에서는 올해는 벼베는 이 솜씨에 하도 좋아 한 톨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이거랑 비꼬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삭 줍는 어린애들에 대해 연민을 느낀 작가 시선? 아,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온종일 이리저리 주워 소쿠리도 안 차요. 올해는 벼베니가 솜씨가 좋았는데 한 톨도 남김없이 요거 때문에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기 때문에 애들이 이삭을 줍고 있네. 그치? 이걸 이렇게 연결해버렸네. 그러면 말 되네. 이거 좀 문제가 좀 성의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말 돼요. 2번. 자, 거꾸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럴 때는 거꾸로 D에서는 향촌의 상황이 E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저 너머 평지 상황이 제시되는데 확인해 볼까요? D 산촌의 상황 나와 있고 E는 고울 관리 겁이 나서 여기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를 통해 부조리한 횡포에 맞서서 대응하는 백성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박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산비탈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백성의 모습 드러나 있네. 자, C에서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 사람에 대한 정보는 D와 E를 통해 제시되는데, 자, 이 아낙네에 대한 정보가 D와 E에 있나요? 바깥 어른은 어디 계시오? 바깥 어른에 대한 정보. E는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아, 문제 애매하다. 우선 얘는 보류. 문제 거지같이 만들었다. 3번 확실하고 2번 연결해놨고 1번도 연결해놨고 그럼 4번으로 가야 되겠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 사람은 누굽니까? 아낙네죠, 아낙네. 그치? 그런데 D와 E는 D에서의 정보는 바깥 어른은 어디 계시? 남편에 대한 정보야.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 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 이거는 남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보자면 4번에 바로 D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게 틀렸습니다. 밥상 내온 사람은 안악내고 D에서는 안악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군요. 네, 답지에서 5번이 5번이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요. D에서는 향촌의 상황이, E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저놈의 평지의 상황이 제시. 자, D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요. D. 그래. D 산촌으로 가야죠. 향촌이 아니라. 미안, 내가 요걸 또 놓쳤네. 박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작가 또한 순박한 향촌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그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 횡포에도 예리한 던진다. 정보가 좀 많이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이 문제 의도가 요거 같아. 가와나의 작가 또한 순박한 향촌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답이 5번이라면은 D에서는 향촌의 상황이 되어 있는데 D는 지금 향촌이 아니라 산촌이거든. 여기 지금 제목이 산민이기 때문에 산에 사는 백성들의 상황이 나타나 있는 거거든. 산촌, 향촌을 다르게 보는 그게 지금 정보가 안 나와 있어. 이 문제는 지금 알려줄게요. 향촌은 뭐냐면 그 마을 단위를 향촌이라고 그래. 마을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에 살고 있지, 그치? 산에 사는 이유는 이에 제시가 돼 있었어요. 그쵸? 이 고을 관리들 때문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고을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에 산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보가 좀 빠져 있는 거야. 정보가. 향초이란 말을 학생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또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저놈의 평지. 그쵸? 향촌이 평지거든? 향촌이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문제는. 그러면 4번도 지금 틀린 게 되겠는데 왜 그러느냐? 나그네 위에 밥상 내온 사람은 안악내입니다. 안악내. 그쵸? 그런데 뒤에 D와 E를 통해 제시된다. 안악내에 대한 정보가 D와 E에 있다 라고 했지만 D는 남편에 대한 정보죠. 안악내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이것도 틀린 거야. 이것도 틀렸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EBS 문제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낼 때 좀 검토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답 이거 2개로 가야 되겠네. 지금 근데요. 5번에 그 백성들이 횡포에 맞서서 대응하는 삶이라는 게 이때 대응을 조심할 게 뭐냐면 맞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적응한다라는 말도 대응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산에 사는 거야. 그것도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게 대항이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대응입니다. 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번 문제는 아마 지금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답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도 틀렸다. 4번은 D는 안악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정보입니다. 좀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자, 또 질문이요. 괜찮니? 좋습니다. 아까 문제 1번 안 했나? 네, 알겠습니다. 1번.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풍경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여. 아니죠? 산민인데 무슨 풍경 변화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재 해학적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이것도 아니고요. 유사한 모습을 지닌 자연물을 나열하여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이것도 아니고.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 그렇죠? 그래서 가시에서는 아이들 말, 나시에서는 안악내의 말. 5번. 기억과 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소쿠리, 니은은 광주리. 자, 소쿠리는 아이들이 이삭을 줬는데 그 소쿠리 다 안 차고, 광주리는 산에서 나무를 캐는데 역시 광주리 다 안 차고요.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땡.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공간적 배경 외부 세계도 고립된 것 땡.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타인의 행위를 조롱한다 땡.
4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인물이 결핍을 느끼게 된다. 맞죠? 이때 결핍은 뭐니? 가난.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세상에 대한 인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땡. 네, 답 4번이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왔어? 어디 있지? 요거였나?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3번 문제가 좀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지에는 답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도 틀렸다. 그러니까 안학내에 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질문? 괜찮습니까요? 다음 작품 이현보의 어부단가. 어부의 짧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1번 문제 어부 생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대명사자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2번 자, 또 섞여있네. 1수, 2수, 1수, 3수, 2수, 4수, 3수, 4수, 4수, 5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은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새로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작년 문제를 가만히 보면 EBS에서 나오는 방식, 유형을 좀 많이 따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EBS에서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문제,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비문학에서 개념을 정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었거든. 특히 경제지문에서, 그쵸? 네, 뭐 환율차,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EBS 교재에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 작년 EBS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들 나오면은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새로 나오는 유형들은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3번 박스입니다. 어부단가에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이라는 두 세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단절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며 화자는 그 분열이 쉽게 초국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니? 속세와 자연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작품에서 강호자연은 부패한 세속적 세계와 대립을 이루는 도덕적 영역으로 형상화되었다. 도덕 영역, 자연이. 따라서 자연의 청정한 이미지는 두 세계의 대립적 분화를 전제로 한 정치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의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강호의 폐쇄성으로도 나타난다. 강호, 자연이 폐쇄적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강호 자연의 그 고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포된 화자의 정치의식은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완전히 정치의식을 버린 건 아니란 얘기야. 자, 보겠습니다. 1수.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 생애로다. 자, 생애 같은 말 생활. 네. 씨름이 없는 것은 어부의 생활이다. 인력 편주를 만경바에 띄워도 인력, 이 엽이 그 낙엽 엽이거든. 낙엽엽자. 인력 편주하면 한 조각 작은 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조각 작은 배를 만경. 자, 만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니? 널리 퍼져 있는 모습, 드넓게 펼쳐진 모습이 만경이야. 파는 파도, 물결. 그래서 한 조각 작은 배를 넓은 물결에 띄워두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인세를 다 잊었거니, 인세는 뭡니까? 속세가 되겠고요. 속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서리법 날 가는 줄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대비되는 것들이 있지, 그치? 이때 대비되는 거는 뭘까요? 바로 어부의 생애하고 인세하고 대비. 어부의 생애는 자연 속의 생활이고 인세는 속세, 인간의 어떤 세상이니까 얘네들이 대비되고 있다. 다음 수. 구보 보면 첨신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자, 됐구죠? 시각적. 천심녹수, 깊어, 깊은 푸른 물. 돌아, 만첩, 이렇게 많다, 첩, 겹쳐있다는 얘기죠? 수없이 겹쳐있는 푸른 산.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십장. 자, 이때 장은 거리 개념이고요. 한 장, 두 장, 세 장 거리 개념이고, 홍진, 붉은 먼지, 속세를 나타나지, 그치?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심녹수, 만첩청산은 자연물을,
십자홍지는 인간 세상을 나타내지. 역시 대비되는 시어가 나와 있고요.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강호, 자 대유법이죠. 이거 자연이지. 강과 호수에 달이 하얗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자, 뭐에 무심합니까? 속세에 무심하다. 그 속세와의 단절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다음에 청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청아 아니고요. 예. 푸른 연잎이란 뜻이야.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농류 푸른 버드나무에 고기 깨요. 이 대구법이네요. 노적 화총에 배에 메어두고. 노적 갈대 화 밭 꽃 갈대밭 꽃에 꽃 무덤에 배 메어두고. 총은 그 무리 이런 뜻이죠. 그 갈대밭이라고 의역을 합시다. 갈대밭에 배 메어두고.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청의미 맑고 깨끗한 맛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 속의 한가로운 맛 이렇게 의역을 해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아실까? 서리법. 자연 속의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산 정상에 한운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수중 물 가운데 흰 갈매기가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이때 너는 누구? 백구랑 한가로운 구름 의인화 들어갔죠. 그쵸? 자연물한테 인칭대명사 너를 사용했습니다. 의인화. 역시 자연예찬, 자연풍력 나타나 있고요.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자, 장안 이제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북골, 북쪽 궁궐. 자, 북골은 임금 계신 곳입니다. 임금집. 장안을 돌아보니, 그러니까 서울 쪽을 돌아보니 북쪽 궁궐이 천리로다. 자, 이때 천리는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죠. 물리적 또는 심리적 거리. 진짜 뭐 천리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물리적 거리고. 어주에 누웠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어주 고기잡이 배. 고기잡이 배에 누웠은들 잊은 틈이 있을까? 안 잊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박스에서 아까 뭘 봤지? 정치 잊은 것도 같지만 안 잊는, 못 잊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임금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연이 없을까? 제세연, 구제, 세상을 구제하는 현, 어진 선비가 없을까? 역시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생각은 잠깐 있지만 에이 뭐 나 말고 뭐 다른 사람 있을 거야, 다른 놈들 있을 거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내용 질문이요. 없으면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 띵동. 배를 타면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 하는 사람. 그쵸? 어주에 누웠은들. 어주 고기잡이 배 타고 있어요. 그리고 어부 생활이었습니다. 자연과 친화를 누리며 한가로움. 좋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 좋습니다. 고기를 낚는 고된 노동. 없어요. 고기 잡는 고된 노동 자체가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답 5번. 자, 문제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수에서 2수로 이어지며 나타나는 동일한 자연물의 역동적인 변모에 대한 묘사는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을 대변한다. 자, 안 봐도 알겠다. 화자의 마음이 변화해요? 아니죠. 이 사람 자연친화입니다. 두 번째, 제1수와 제3수는 모두 자연물이 가진 색채 의미를 활용하여. 한번 따져볼까? 1수의 색채 의미가 어디 있어? 없네? 그쵸? 틀렸다. 3번. 제2수와 제4수는 모두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느끼는 주위 자연물들과의 일체감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힌트를 줬어. 시선에서 바라보면 느끼는. 바라본대요. 시각이잖아. 시각이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2수와 4수는 시각적인 거. 이거 하나, 그리고 자연물들과의 일체감. 자, 2수. 그러네요. 강우의 월백화와는 더욱 무심한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4수, 흰 갈매기, 한가로운 구름과 흰 갈매기, 너를 쫓아 놀겠다. 자연 친화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네.
그 다음에 4번도 봅시다. 삼수에서 사수로 이어지며 나타나는 공간 이동은 화자가 느끼는 결핍감에 충족된다? 삼수에서 결핍이었는데 사수에서 충족된다? 아니죠. 이미 삼수도 좀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부생활. 그 다음에 5번 확인. 사수와 제5수는 모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그렇습니까요? 사수에 의나 있었고 오수의 의법 없잖아. 그쵸?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답을 곤란했던 거 몇 번이었더라? 3번이었네요. 네. 선생님, 제 이수에 물화일체가 어디 있어요? 물화일체? 그러니까 이 물화일체는 뭐냐면은 진짜 하나가 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과 함께 즐기는 모습. 자연치나 물화일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물화일체가 아니잖아. 그냥 일체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러면 그게 아니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거 아니지. 이거는 그냥 함께 즐긴다. 이게 일체감이에요. 일체감. 함께 즐기는 것. 자, 3번. 우리가 아까 박스를 읽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으로 둘러싸인 강원은 인쇄와 대립을 이루는 폐쇄적 공간으로서 맞죠? 무심의 도덕적 영역으로 형상화된 거 맞네. 아까 이제 자연 세계는 도덕적 영역이고 폐쇄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 설명 맞는 설명. 자, 두 번째. 십자홍진과 떨어져 있어도 강무의 월벽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정치 현실에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던 화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가요? 십자홍진과 떨어져 있어도 강무의 월벽을 화자의 모습에서 아니죠. 정치 현실에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려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십자홍진하고 천심녹수는 강화의 월벽은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놨어요. 얼마나 가려있는가.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단절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지가 않겠다. 3, 4번 확인. 일반 청임위는 부패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강호자연이 가진 청정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화자의 마음 상태에 좋습니다. 4번. 장안, 북걸과의 거리를 천리로 나타낸 것은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사이에서 화자가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와 분열을 형성한 거 아까 설명했고요. 5번. 어조에 놓여있으면서도 잊지 못하는 대상을 제세현이라는 대안을 떠올림으로써 떨쳐버리는 것에서 있었죠? 두어라, 내 실은 아니다. 그 부분 있었습니다. 정치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결의를 엿볼 수 있다. 좋습니다. 좀 아닌 것은 아까 2번 곤란했던 게 답이 되겠네요. 질문하시게 없습니까요? 자, 바로 고고싱 할게요. 왜? 쉬려고? 그래, 쉬어. 네. 아까 쉬었다지 뭐.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시 파트 들어갈게요. 원래는 현대시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 자, 김서울에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던. 자, 보습은 뭐냐면 그 쟁기 끝부분, 소쟁기 끝부분의 세 조각을 보습이라고 그래요. 땅을 잘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예. 여기 나와 있구나. 쟁기, 급쟁이 등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산 모양의 세 조각. 예. 그 다음에 백석에 산곡 함조시처 5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먼저 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자,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해라. 이 박스 먼저 읽고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좀 선지도 좀 보니까 1번하고 2번은 가 보고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맥이 파악하는 문제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2번에 있는 박스 읽고 가 지문, 가 작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인간에게 특정 공간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당연하죠. 시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 공간에 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다. 자, 이런 게 바로 뭡니까? 가고 싶은 소망. 이게 지향점이잖아. 지향점. 가는 일제강점기의 집과 땅을 빼앗겨 고향을 떠난 요랑하던 조선인의 정환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려는 당대 조선인의 바람을 특정 공간에 대한 지향으로 드러내고 있다. 왜? 유랑.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치? 요즘에 뭐 어디야?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 때문에 또 피난 갑니다. 그게 유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나는 현실의 삶에 지쳐있던 시인이 함주 지역을 유랑한 체험을 담은 작품이다. 화자는 한겨울을 나기 위한 특정 공간을 찾고 있는데 이는 답답한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싶은 시인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볼까요? 먼저 김소월 작품입니다. 정서외 표현기법 심상. 자, 표면적 화자 나타나 있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자, 도치죠? 꿈꾸었노라. 그 다음에 뒷부분 다 도치입니다. 즐거이 꿈 가운데, 즐겁게 꿈 가운데, 그쵸? 그러니까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하루 마을로 돌아오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걸 또 즐겁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문맥음이 파악하는 문제 3번 있었나요? 네. 자, 기억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What? 과거인지 아닌지 우리 몰라. 그쵸? 과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보류. 다시 지문. 그러나 집 일은 내 몸이여. 자, 화자의 처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집 일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지입니다. 즉 땅이 없어요. 땅 없음. 자, 우리가 방금 박스를 보고 들어왔죠? 즉 이때 땅이 뭘까 그러면? 땅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조국일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유랑했던 어떤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시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땅은 조국.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도르랴. 서리법이죠. 아침에 저물녘에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자, 또 도치되어 있다, 그치? 예.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이처럼 떠도르랴. 이게 문장일 겁니다.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자,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죠, 그죠? 예. 어디인지는 몰라. 아득이다, 아득하다 라고 표현했어, 그죠? 그래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떠올라라. 역시 도치 들어가면서 어떤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희망은 뭘까? 바로 땅이죠. 보습될 땅, 즉 조국 광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박스 기준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 부분 3번에 2번. 새로운 꿈을 꿈꾸지 않는 현재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니은 또 뭐였더라? 금방 까먹었어.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자, 뭘 봐요? 별빛이 아득하는 것이 물결처럼 떠올라. 어디에? 가슴에 팔다리에. 자, 포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치? 어떤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어떤 의지, 다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요. 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 자, 자칫 가는 길이 가늘어져요. 이게 뭘 의미할까? 어떤 고달픈 또는 시련 또는 역경, 그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가느다란 길은, 이 가느다란 길이 바로 뭐야? 앞에 있었잖아. 희망을 잃지 않고, 그쵸? 희망을 그래도 가슴에 품고 가슴과 팔다리에 떠올라라. 이런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이때 희망 아까 뭐였다고요? 보습될 땅. 나는 나아가리라. 의지적 태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젖어 혼자 산경을 헤매이는. 산경, 산에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밭에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경작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김창엽의 산민이라는 고전 시간을 봤었어요, 그죠?
자,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바로 온새벽 동무들 저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김맨다. 밭에서 잡초 뽑는 거를 김맨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즉, 이게 우리의 어떤 현실, 이제 당시의 현실적인 또 유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들판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경작하고 있어. 자, 1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 사람? 벌가에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동무들과 함께 벌가에 하루일을 마치고 들판에서 하루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걸 꿈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 온 새벽에 동무들 혼자서 산에 경작하고 산에 산경을 김매고 있는 그런 모습, 그치? 1년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디귿 부분 3번에 3번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 포기하진 않고 있죠. 그렇죠? 즉 함께하지는 못해 평지에서 경작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경작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떻게 갔지? 희망을 잃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치? 물론 들판은 아니야. 그리고 동무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라도 경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물론 모습은 달라요. 1년에서 꿈꿨던 모습과 진짜 현재의 처지는 다릅니다. 바로 이 현재의 처지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다고요? 3번에 3번처럼 연결할 수 있겠다. 절망의 상황에서, 그쵸? 산비탈에서 경작 혼자 살 수밖에 없어.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고 2번에 1, 2번을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1번 가에서 집을 잃고 떠돌며 새로운 탄식을 얻었다는 것은 국권 상실로 인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신사가 된 조선인들의 정한. 2번 가에서 자칫 가늘은 길을 나는 나아가리라는 것은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그러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 좋습니다. 둘 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해볼까요? 돌각담에 머루송이 까만이 있고 까맣게 있고, 자, 시각적 그리고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네. 자갈밭에 아주까리, 아주까리는 동백을 의미합니다. 아주까리 알이 쏟아지니까 동백꽃송이가 막 이렇게 몽글몽글 맺어갈 때, 그쵸? 잠풍하니 볕바른 골짜기다. 볕바르다. 햇볕이 쫙 내리는 골짜기다. 잠풍, 바람도 잠잠하고.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다. 자, 우리가 아까 박스 보고 왔죠? 이 사람 중에 어딜 찾고 있습니까? 한겨울을 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 거야, 그치? 집이 몇 집 되지 않은 골짜기 안은 아마 산골, 산촌에 지금 자기 터를, 한겨울을 나기 위한 그런 장소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겨울이라네. 맞구나, 여기 한겨울 나려고. 집이 몇 집 되지 않은 골짜기 안은 모두 텃밭에 김장감이 퍼지고 뜰하게 잡곡 낫가리가 쌓여서 어느 세월에 비울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 자, 집을 찾고 있는데 좀 빈집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자꾸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자, 왜 들어갔어요? 바로 한겨울 보내기 위한 장소를 찾으려고, 집을 찾으려고. 자, 3번에 4번 소망이 조만간에 실현될 건 확신 아니죠? 아직 집을 못 찾았기 때문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골짜기가 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 능화집이 한 채 있어서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 바른 마당에는, 해가 잘 내리쬐는 마당에는 꿀벌이 숨은 나무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지금 자그마한 돌 능화집 하나 발견한 거죠. 그쵸? 때마침 여기 또 집주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꿀벌, 수묵나무통. 낮 기울은 날을 햇볕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장글장글. 음성상징어 나와 있죠? 의태어가 되겠네. 햇빛이 내리쬐는 모습. 지난 여름 도락구를 타고
도라코는 일본 말이고요. 트럭을 타고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 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지런한 백성들도 다 제 집으로 들은 뒤에 이 골짜기 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자, 그래서 이 집을 자기가 이제 쓰기로 이제 마음 먹고 한 겨울을 여기서 나기로 마음 먹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날이 어서 추워져서 이걸 기다리는 거지, 그치? 예.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부각한다. 똑같은 거 이것도 화자의 내면 의식을 부각한다.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너무 당연한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영탄적 표현. 우리가 나에선 영탄 표현이 지금 없죠? 가는 영탄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있네, 뭐. 내 몸이여, 그 다음에 동이랴, 남북이랴, 그 다음에 뭐 떠올라라? 이건 영탄인가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에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예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하강적 이미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었나? 뭐 낙엽이 떨어진다는 둥, 뭐 이런 것들. 하강적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 이미지가 있죠.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 그쵸? 하강 이미지가 아니다. 상승 이미지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가는 없나? 동일한 시어 있는데 가도 있죠? 동일한 시어 반복하고 있다. 4번 설명도 아니고요. 자, 5번 설명. 가와 나는 모두 의성어를 사용한 시적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 나 의성어 있었죠? 장글장글. 가는요. 의성어가 엄수문이다. 예. 따라서 우리 아까 꼽아놨던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문제 2번 3번. 나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려고 한 것은 잠시나마 답답한 현실과 단절된 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군. 네, 좋습니다. 요 부분에 어디 있냐? 여기 있군요. 답답한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싶은 시인의 소망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어디 갔니? 네, 4번. 가에서 우리의 보습되일 땅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은 나에서 이 고라는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거니 맞습니다. 5번 가에서 별빛의 아득임과 나에서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 국화꽃이 시드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아니죠. 별빛이 아득하다, 희망이 좀 멀리 있다 이란 얘기고. 자, 뒷부분은 어때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 국화꽃이 시들어야지만, 이때가 겨울이니까 그치? 이렇게 돼야지만 자기가 여기 살 수가 있지. 그래서 나 뒷부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5번이 매칭이 안 됩니다. 문맥이면 하다가 말았군요. 쏘리. 자,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했구나. 적절한 거 찾는 거. 5번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4번까지 확인했네. 미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겠다는 다짐. 미음이 어디 있나요? 미음이 아니죠,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져서 겨울이 오면은 내가 이 집에서 한 겨울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에 현재에 만족,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적절한 거 아까 골라놨던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들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훈의 님이 침묵. 모라니 피기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다 내신에서 여러 번 봤던 작품들이 되겠습니다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 그 다음에 이미지 활용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번 문제는 가에만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문맥음이 파악하는 문제가 있고요. 4번 문제 박스 문제 있습니다. 4번 박스를 읽고 볼까요?
한용운의 님이 침묵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두 대립적인 시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대립적인 시어가 있네요.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 이건 무슨 말? 화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반된 의미의 시어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하기도 하고, 아파, 많이 아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도 있네. 자, 그러면 요약하면 뭡니까? 가와나 화자는 둘 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립되는 시어가 있고, 아파하거나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반복하고 있죠? 님은 같습니다. 반복합니다. 자, 시에서 반복하면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공감각이지. 그치? 산빛은 뭡니까? 시각적이야. 이거를 깨트리고 갔어. 촉각한 거죠? 예, 공감각입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로 님이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감각화해서 공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자, 지규.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자, 황금의 꽃이 뭐가 되었어요? 차디찬 티끌.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즉, 약속이 깨졌다는 얘기죠. 굳게 믿었던 믿음이 깨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문맥음이 파악하기 3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낀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 좋습니다. 다시 지문이고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지침이 뭘까요? 지침. 지 가르친다. 침 바늘. 그쵸? 여러분 나침판에 침 돌아가는 거를 지침 돌린다 얘기를 하지, 그치? 지침이 가리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뭐가 사라졌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자, 그럼 이건 뭘까? 님과 님에 대한 님과 나의 사랑이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다? 사라졌어. 활류법 들어갔죠. 추억이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다. 활류도 있는 겁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공감각이죠. 소리는 청각인데 향기롭다, 후각적.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별할 것은 알고는 있었어. 그쵸? 있었는데 막상 이별하게 되니까 너무 슬프단 얘기야. 자, 니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반어적 표현이 있나요? 반어적 표현이 뭐였습니까?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죠.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진다? 반어법 없는데? 예.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그쵸? 계속 이별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슬프고 계속해서 눈물만 나겠지, 그치? 그게 뭘 한다? 님과 나의 사랑을 깨트린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슬픔을 뭘로 만들어요?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 그러니까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도 확인을 해봐야지. 3번의 디귿. 접속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 디귿에 있네요. 그러나 역접이죠. 앞에 있는 상황과 달라질 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래요? 불교 용어. 유네? 네? 윤회? 회자정리죠, 회자정리. 회자정리, 거자필반. 회자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한다. 거자필반,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내신 때 생각날 거야. 이거 역설법이죠, 그쵸? 님이 갔는데 보내지 않았대. 왜? 내 마음이 저장이니까. 그죠?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님의 침묵인 이유가 뭘까? 님의 침묵인 이유가 뭐예요? 님은 떠났어. 근데 나는 안 보냈단 말이야. 그럼 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거지. 내 가슴 속에. 그쵸? 그러니까 님이 말을 해? 내 마음 속에 있는 님이 나한테 말을 못 하지.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죠. 이해되니? 근데 그 내용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얘기해 보십시오. 그 디귿에서 네. 이별을 쓸데없는 원칙을 만든 거는 스스로 사랑을 깨친다고 한다면은 그 이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사랑을 깨트리는 거다라고 보면은 그 아래 문장에서 슬픔의 힘을 옮겨서 그 새 희망의 정수리에 들어부었다라면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아니야, 왜 안 맞아? 나 이별했어. 아, 우리 헤어졌어. 하면 계속 울겠지. 네. 이별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랑이 깨진 거잖아. 그죠? 그치? 네.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이별했다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사랑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이 슬픔을 뭘로 바꿔? 희망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즉, 이 말은 뭐야? 실제적으로는 떠났는데 네. 내 마음이 저장이라니까? 님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별한 게 아니야. 이런 인식이 되는 거죠. 아, 사랑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별했어. 현실적으로는 헤어진 겁니다. 그치? 근데 시적화자가 뭐라고 말해? 이별만 생각하면, 이별했다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이게 진짜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별한 게 아니야. 님은 내 마음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님이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낸 게 아니야.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름답죠? 그죠?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철컹철컹 스토커 되는 겁니다. 이별했는데 아니야, 우린 이별한 게 아니야. 자꾸 쫓아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은팔찌가 예쁘게 양손을 묶어줄 겁니다. 시 되게 잘 썼죠. 자, 그 다음에 가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나요? 2번 문제가 있었죠. 이미지 활용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푸른 산빛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깨치고라는 시를 통해 부정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치요? 예. 푸른 산빛, 뭔가 좀 상큼하고 좋은데 이게 깨졌단 말이야. 두 번째, 옛 맹서의 굳고 빛나는 이미지가 차디찬이라는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화자와 님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렇고요. 향기로움과 꽃다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님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 좋습니다. 새희망이라는 관념을 들이부었습니다 해서 연상되는 역동적 이미지로 연결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 그치? 아까 얘기했어. 정신승리. 예, 이별했는데 이별이 아니야. 이렇게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님의 침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와 병치함으로써 화자가 느끼고 있는 회한의 정서가 안 되죠? 회한이 뭡니까? 후회와 한탄, 후회와 한이야, 한. 이렇게 되면 이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적화자는 이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회한의 정서를 보면은 안 되겠지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는 회한의 정서가 아니라 뭐 님에 대한 애정을 형성한다. 이렇게 가면은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어쨌든 5번은 틀렸다. 자,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빠르게 보겠습니다. 뭐 작년에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저 을테요. 의지적 태도. 그리고 이게 여성적 화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게 말투가 일제강점기 때는 을테하여 이게 여성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보물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은 언제라고? 보물 여인 거죠. 보물 여인 거. 즉 모란 이꼴 뭐란 얘기입니까? 봄. 근데 모란이 떨어졌다? 네, 봄을 잃어버렸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자, 이런 게 다 이제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죠. 떨어지는 이미지, 그치?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린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마냥 섭섭해 옵니다. 예, 그래서 모란은 나의 전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법 들어가 있고요. 모란을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 있으면서 도치도 있지요. 자,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였습니까요? 모란이 피면 너무 좋거든. 근데 언젠가 떨어져.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슬프단 얘기지. 모란이 피면 찬란한데 곧 떨어지니까 슬퍼. 그래서 역설법 썼습니다. 자, 리을하고 미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3번의 4번 음성 상징어를 활용할 뚝뚝.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정서하는 게 맞고 의도적으로 어순을 도치시켜 주제의식부가 맞네요. 그래서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게 아까 뭐였더라? 2번. 네, 2번. 예. 반어법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했고요. 자, 1번 문제만 나왔죠?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슬픔 다 나와 있죠? 그때의 대상은 모란이고 가는 님 1번이네? 나머지 봅시다. 공간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변화 나에 없었고 과거에 대한 성찰 나에 없었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체념적 정서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리고 있을 때 의지적 태도죠. 체념 아닙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가상의 상황 설정?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자, 님의 침묵 같은 게 가상의 설정이 아니죠? 님은 갔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신승리를 하겠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가상 상황 설정은 아닙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했고 3번 했고요. 질문? 아니 계시면 다음 작품 또 보겠습니다. 여기 4번 있었구나. 자, 가와 나를 감상하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쏘리. 가의 화자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면서도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은 대립적 의미의 표현을 병치하여 맞고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네. 나의 화자는 모란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었던 봄을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로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상황 형상화. 가의 화자가 염려하는 행위와 나의 화자가 360날 우는 행위는 모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노력 땡. 자, 나의 화자가 360날 우는 거는 뭡니까? 절망감이죠, 절망감. 그치? 모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극복 의지? 예, 연결이 안 됩니다. 답 3번. 4, 5번 안 볼게요. 그 다음에 264의 황혼. 그 다음에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가하나의 공통점 문맥이 파악하게 박스 문제 있습니다. 3번 박스 문제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264 윤동주는 방해 이미지를 통해 현실이나 자기 내면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다. 264는 가에서 좁은 골방 안에 있는 화자가 자신으로부터 외부 세계를 관심을 넓혀가며 타자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모습과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방에 고립되고 협소한 공간이 아닌 확장성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는 뭐가 있니? 자신으로부터 외부 세계에 관심을 넓혀간다. 나로부터 세계로 확장된다. 이 정보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상의 이동이 내면에서 외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윤동주는 나에서 어둡고 고립된 방을 암울한 시대 현실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공간으로 묘사한다. 시상 전개에 따라 방은 이전보다 밝아지는데 이는 자아를 성찰하며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있다. 예,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자아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우리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2, 6, 4. 네, 이제 표면적 화자 있고요. 네, 골방에 커튼을 걷고. 자, 골방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박스에서 내면 세계, 그치? 폐쇄된 세계인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부 세계를 확장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외부 세계를 확장시키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아하, 이게 황혼이 외부 세계와의 연결 또 외부 세계로의 확장을 이끌어주는 애구나, 얘가.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그래서 내면 세계에서 커튼을 걷었어. 그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내면에서 외부로 왔습니다. 그 외부에서는 뭘 봤어요? 황혼을 봤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어? 인간의 고독감. 이거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서리법이죠. 로우나 외로워? 이로운, 외로운, 우리 비슷한데 미안하다. 네. 황혼아, 자, 도노법 썼죠?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노법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의련다. 의지적 태도죠.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자, 이때 너는 누구? 황혼입니다. 황혼에 안긴 모든 것이 뭐 세상이 되겠죠, 이거. 그러면 박스에서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치? 내면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확장이 됐고 외부 세계로 확장시켜주는 그 걔는 누구였어? 황혼. 그리고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자, 이렇게 또 소망이 또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시적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외부 세계로 확장되고 싶은 거야.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산린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이 그 많은 수인들에게, 수인은 죄수들, 의지가지 오갈 데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떠올고 있는가. 자, 별들, 수녀들, 수인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의지가지 없는, 그쵸? 떠올고 있는가. 즉 고립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지, 그치? 이거를 일단 시적 용어로 좀 바꿔보면은 소외된 존재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소외된 존재들한테 뭘 하고 싶어? 이 사람은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둬. 자, 지구 반쪽. 이때 지구 반쪽은 뭘까요? 이때 지구 반쪽은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되겠지, 그치? 위에 한번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의 녹음은 이제 풀을 녹자, 그늘 음자, 그치? 예, 나무 그늘 속 활 쏘는 토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자, 그러면 이때 행상대하고 토인은 뭐야? 황혼이 품고 있어, 그죠?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지구의 반쪽은 뭡니까? 황혼이 품지 못하는 곳.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즉 황혼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을 지금 시작하자 뭐한다? 나의 타는 입술을 맡겨다오. 내 5월에 골방이 안흙도 아니야. 아늑해요. 바뀌었어. 그치? 내면의 세계였고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황혼으로 인해서 아늑하게 됐습니다.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자, 푸른 커튼을 걷게 합니다. 저 외부 세계로 연결되게 해줍니다. 누가? 황혼이. 암암이 사라진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뭐가요? 이 황혼이. 그 황혼을 시냇물 소리 같다 지규로
표현했습니다. 질문, 내용 질문하세요.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방에서 커튼을 걷고 황혼을 보면서 일단 내면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과 소외된 존재들과 함께하고 싶은, 또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황혼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자신이 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곳까지 확장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가만 따로 나와 있었던 게 문제가 문맥이 파악하는 게 좀 있었네요. 쏘리. 기영린 디귿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네. 거꾸로 가볼까? 골방이 아늑도하다. 이번엔 3번. 화자가 골방에서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며 황혼을 통해 화자가 얻는 가치를 드러낸다. 띵동. 2번. 별들, 수녀들, 수인들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이들의 화자의 연민. 띵동. 연민은 이제 또 불쌍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고 싶어하는 마음. 기억, 황혼에 기대하는 바를 강조하며 황혼에 대한 화자의 우호적인 태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기억.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그쵸? 예. 황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번 우호적 태도 좋습니다. 자, 나 작품 볼게요. 윤동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중국의 포털 바이두에 들어가면은 윤동주가 이제 중국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어냐 이게? 이게 중국말을 쓴 게 아니잖아. 그지? 다 지들 거라고 우겨가지고. 손흥민도 중국인이라고 했죠. 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응?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시작했잖아. 호모 사피엔스. 좀 말이 되게 우겨야지. 이거 다 우겨. 그죠? 에이. 찐핑이가 죽어야 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시간적 배경이죠? 본인하지야? 속살거린다. 속닥 하는 걸 속살거린다 그래?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 여기 어디요? 니폰 다다미방. 남의 나라 현실 인식하고 있죠? 그 밤에 비오는 밤에 화자가 현실 인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처해진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시를 적어볼까? 자, 시인을 뭐라고 표현했어? 슬픈 천명인 줄 알아. 한 줄시를 적어볼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즉, 운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운명을 거역하지 않아요. 나는 시인이 될 거야. 다음. 땀내와 사랑내, 내, 후각적.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포근하다, 촉각적.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자, 그럼 이때 학비봉투는 뭡니까? 어떤 부모님의 사랑이 되겠지, 그치? 부모님의 사랑. 학비의 노트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간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밑에 보면은 나오는데 미리 말하자면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예. 근데 부모님이 돈 보내주신 거 이거 갖고서 이제 수업 들으러 가고, 그래서 늙은 교수 강의 들어간다라고 좀 듣는 교수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감이죠. 죄다 리을. 어릴 때의 동무들이 남아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맞고요. 과거와 달라진 삶에서 느낀 화제 상실감 맞네. 다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걸까? 침전, 무기력. 그러니까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자, 요렇게 볼 수 있고, 이 침전을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 과정. 그죠? 네.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걸까? 혼자 이제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떤 무력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아성찰의 과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다만 2의 5번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부각하며 타지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 화자의 소망 땡. 이 부분이 틀렸다. 자아성찰하는 겁니다.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은 뭘까? 나는 과연 뭘까?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정서 나와 있죠? 부끄럽다.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에서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 한 줄씩을 적어볼까? 이렇게 했어. 그치? 그런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쉽게 쓰여져. 그래서 난 부끄럽다 라고 정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왜 부끄러울까? 현실 인식을 했어요. 여기는 남의 나라입니다. 그치? 근데 자기는 무기력하게 시만 쓰고 있어. 이것의 부끄러움 나타냈습니다. 자,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이거리는. 자, 1년을 반복하고 있죠? 시에서 반복하는 뭐라고? 오늘 형성과 의미 강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의 재인식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차이는 뭘까? 차이. 1년과 이거 몇 년이지? 6년인가? 1, 2, 3, 4, 5, 6, 7, 8년이군요. 1년과 이 8년의 차이점은 뭐예요? 현실을 재인식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어? 자아성찰 과정 후입니다. 1년에서는 그냥 현실을 인식한 거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냥 인식한 거고, 8년에서의 현실 재인식은 자아성찰 하고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자. 등불과 어둠 대비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시대처럼 올 아침 언젠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확신하고 있어요. 아침이 올 거야. 그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럼 이때 최후의 나는 어떤 나? 성찰된 자아죠. 성찰된 자아. 또는 아마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거 본질적 자아 뭐 요따구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본질적 자아, 줄여서 본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합소. 이때 나가 뭐예요? 본자. 그럼 뒤에 있는 나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현자죠. 현실적 자아. 그러니까 무기력한 자아가 되는 거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합소. 그래서 이제 극복한다는 얘기지, 그치? 극복의지. 질문 괜찮아요? 자, 문제 보도록 해봅시다.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명사형으로 연을 끝맺는 방식을 통해. 지금 명사로 끝났어? 악수, 나 아닌데, 는데, 일이다. 명사로 안 끝났죠?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문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촉각적? 지금 여기에 촉각이 있었나? 촉각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자연물이 아니잖아, 학비봉투는. 예. 동일한 행을 반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 강조. 동일한 행을 반복했나? 이거는 수미상관식 방식을 썼지만 동일한 행을 반복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가시에서도 여기 뭐 동일한 행 반복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 자, 나는 시간적 배경이 언제예요? 밤. 자아성찰했고, 가는 시간적 배경이 언제일까? 저녁.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적 대상이 황혼이잖아. 황혼. 저녁이죠? 이걸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좋습니다. 특정한 청자의 말을 건넨다? 나 없습니다. 4번밖에 없네요. 2번 아까 했고요. 3번 1. 가에서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는 것과 나에서 최초의 악수를 하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좋습니다.
가에서 골방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다고 표현한 것과 나에서 육첩방을 남의 나라로 표현한 것은 화자의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했다. 좋습니다. 가에서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을 떠올린 것은 방이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이미지를, 나에서 나의 모습을 시대처럼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전보다 밝아진 방의 이미지. 약간 박스에 있었죠? 예, 방 분위기 좋습니다. 가에서 행상대와 토인들을 떠올린 것은 관심을 외부 세계로 넓혀가는 화자의 모습을 봤죠. 나에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 좋습니다. 5번 가에서 푸른 커튼을 걷을 내일을 떠올린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봤죠. 나에서 학비 봉투를 받아 교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모습을 형성한 것은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화자의 결심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죠.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성찰 과정을 통해서 현실 재인식을 하고 극복 의지를 나타내었다. 5번이 틀린 내용. 1번이요. 여기 4번에서 시간이 좀 배경이 어딨죠? 가는 황혼, 나는 밤,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있으면 있는 거죠? 네. 자,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 밤비에서 깨달음을 얻는 건 어떤 거죠? 응? 삶에 대한 깨달음. 그 시간이, 밤이라는 시간이 성찰 시간인 거야. 얘한테는. 그리고 가작품도 마찬가지죠. 저녁 때 창문 열었는데 황혼이 있어. 그걸 보고서 어떤 내면 세계에서 외부 세계를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혼이 못 품는 공간까지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 인식의 지평이 넓혀진 거죠. 그래서 4번 연결이 됩니다. 자, 또 질문이요? 없니?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시험 볼 친구, 테스트 볼 친구, 새 친구? 알겠습니다. 내일 3시까지 오시고, 오늘 시험 테스트 안 할 친구들은 내일 3시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